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이 책에 이 소개가 된 이 책 아시죠? 에 등장한 인물이죠. 자, 여기 보면 41페이지에 나온 우리 미스터 엄성호 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아니 그 베트남에서 그랬더니 유튜브 봅니까? 저 즐겨 챙겨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명장 형님 유튜브 하는 건 꼭 챙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책을 내셨는데 또 거기에 또 제 사진 컷을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마음에 들었어요? 대단히 마음에 들어요. 내용은 베스트입니다. 왜 베스트냐면 이 반려식물 난초 재테크 같은 경우에 이 난초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도 일단 책을 갖다가 한 장 첫 번째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게 되면 끊이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쉽게 정리되어 있고 누구나 난초를 사랑하게 되며 난초를 하면서 재테크까지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제가 감히 소개시켜드립니다. 가이드북보다 이게 더 좋아요? 가이드북이 더 좋아요? 저변 확대는 난초 재테크가 맞아요. 왜냐면 한국 출란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난초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이 보면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 책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에란인이 될 수 있는 입문용으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엄 선생님은 난초 언제부터 입문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난초를 처음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난초를 키우다가 사실 이제 크게 난초의 이제 깊이를 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 형님을 뵙고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됐죠. 뭐 심지어 난초를 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난초를 어떻게 키우고 기배 관리, 그다음에 살충, 그다음 심지어 난초를 어떻게 심는지 화분 방향 등등까지 디테일한 내용까지 형님을 만나면서 많이 발전을 했죠. 우리나라에 지금 식테크라고 해서 조금 꾸미고 있는데 젊은 분들 속에 저도 뭐 식테크라는 그 서치 네이밍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저 몬스테라 종류 개통들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 몬스테라나 그 관련한 그 종이나 속들 돌연변이 하시는 분들 영상을 지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출란에 돌연변이 여러 가지 섹션을 다 이렇게 구색으로 모으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뭐 좀 다릅니까? 한국하고 조금 그쪽이 차이가 나는 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층들이 이 식테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우리 출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한국과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명장 형님께서 반려식물 난초 재테크라는 책을 갖다가 발간하면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 젊은 인구들이 쉽게 난초 쪽으로 유입돼 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에서 일고 있는 이 관념에 대한 식테크가 우리 난초 쪽으로도 불지 않겠나라고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 난초 쪽으로. 우리 한국 출란도 많이 해보셨고, 한국 출란 뭐 천종 등등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일견부화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몬스테라 종류도 많이 했고 이 세 개 소엽분할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죠. 소엽분할 북이란 해봤습니까? 그러면은 뭐 아시아권에서 할 수 있는 풀세트를 다 내 침이 나옵니다. 너무 반가워서 해외에서 근무도 많이 하고 또 약간 글로벌 또 통이고 우리 대학도 워싱턴 대학 나왔죠. 제가 워싱턴 미국 돈에서나 봤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거기서 대학을 나온 정도 엘리트인 분이 이 한국 출란을 또 중국 출란을 그리고 북이란 네오페네티아 파카타 북이란을 이렇게 거쳐서 또 우리 지금 뜨고 있는 관엽도 스트라이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남겨를 봐서 보배 아니겠습니까? 올해 몇 살이죠? 올해 74년생입니다. 74년생이 몇 살이에요? 49. 한국 나이로 49. 그럼 젊은 나이이고 또
우리 난개의 우리 박사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렇지만 또 중학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때묻지 않는 시선으로 이대발을 바라본 독선적이고 이런 게 좀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좀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조직을 보게 되면 네.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리더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항상 그 조직에 대해서 좋은 말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쓴소리도 해야 되고 바른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적당한 수준의 화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대발 위원장님이 그런 리더가 아니었나. 그리고 현재로서도 난개를 갖다가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쓴소리도 해야 되고 본의 아니게 남들이 봤을 때는 독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독선이 아니고 정확한 지식과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 속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관nhập 있죠. 네. 희귀 관nhập하고 네. 한국이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한국 난개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즐기는 게 난초 문화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희귀 관nhập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심지어 이제 남미 쪽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들이 하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하고 있고 유입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출난계도 중국 난개도 지금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층들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하고 닮다 그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재력을 모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유입돼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선배님들 연령 우리 소위 말하는 원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품종을 그 새로 유입된 친구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열심히 또 키워서 자기 친구들한테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자랑도 하고 SNS 상에 사진도 찍어서 올리는데 그런 부분이 한국과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또 이 스테이지의 소품을 바꿨습니다. 천종입니다. 이 동생이 또 천종을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 엄성님은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나철도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할 때는 대부분 부모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아의 자녀들이 하는데 지금 반대죠. 예. 먼저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예. 어머니들 난초 물죽 할 때 즐거워하십니까? 아주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하시고요. 이 난초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곁에서 이제 모셔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주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에 있고 모친께서 이제 물을 주시는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요. 물론 집에 고가난초 많죠. 하지만 이 고가난초가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내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을 주신대요. 물을 주시면서 이 난초하고 내가 교감을 하고 오늘은 상태가 좋네. 상태가 좋으면 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시고 물 주고 나면 잎이 이제 반짝반짝 광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모친도 즐거워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의 일부가 되신 거죠. 그래요.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 10분짜리 하나 했어. 어머니 아들이 2년 만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제가 사실은 매달마다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난초도 보고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고 먹고 이렇게 했을 건데 2년 만에 이래 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자주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요 시기가 지나면은 또 자주 들어와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난초도 보고 우리 이대발 명장님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어머니 앞으로 쭉 건강하셨으면 하고 아들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퇴직하면은 이제 귀국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귀국하게 되면 난원을 경영해 볼 생각 없어요? 저는요 일단은 이제 항상 희망상이라는 게 그 트렌드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예전에는 난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깊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 정도 되는 중년 아니면 또 우리 시니어들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에서 난초 그 난초는 또 우리 관엽식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관엽식물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차원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한쪽에는 희귀 간역식물, 한쪽에는 난초, 희귀품들. 그 다음에 또 난초를 하다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제 아주 희귀한 아주 용분 같은 거, 이거는 그렇죠. 파도분인데 요래다 심어놓는데 자연스럽게 또 이제 도자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또 도자기도 전시하고 같이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난초도 즐기고 관엽도 즐기고 그 다음에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저는 열어서 나중에 운영하고 싶은 게 제 은퇴 계획입니다. 자, 이 점에서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난초를 갖다 댔을 때 중국도 자기들 난초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저는 미국 시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계층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종교 또한 기존에 서양에서 하던 이제 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쪽에서 다시금 이제 불교 쪽으로 많이 이제 오면서 자연스럽게 동양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동양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선의 아름다움. 우리가 말로만 하던 걸 이게 동양의 오키드다, 그 다음에 이 동양 오키드의 꽃이다 라고 보여주면 넘어갑니다. 이 작은 꽃에, 조합꽃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종 같은 경우에는 두화에, 중투화에 콘트라스트가 아주 좋은 멋진 꽃인데, 그게 이 손가락, 이 100원짜리 동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주가요. 이거를 이 젊은 미국 친구들, 뭐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 있는 친구들도 오키드 좋아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데, 보여주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종자를 입수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주 시장을 개척해서 이런 종자, 골드 시드를 갖다가 퍼뜨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난과 식물이 한 3만 5천 종 정도 되고, 우리가 대중화의 성광 품종들이 뭐 이러고 있다고 봤을 때 유일무이하게 원종이 아니면 우리가 스테이지를 차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중국 출란들도 원종하고, 뭐 중국에는 뭐 사계란도 있고 출란도 있고 우리가 뭐 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종하고 하이브리딩 있는 거하고 기내 배양하고 중국 시장을 차별해서 봅니까? 아니면은 뭐 우수하면 그냥 두리뭉술하게 그냥 어느 좀 받아들입니까? 사실은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본도 지금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아주 우리가 배척을 했죠. 이게 하이브리딩 되고 이게 교접이 되고, 아니 말 그대로 중국은 핑미아로 합니다. 병묘, 핑미아 병에서 나온 거. 근데 처음에는 배척을 했죠, 그 친구들. 근데 병에서 나온 거라도 이게 원인성이 뛰어나다 라면 거기에 또 다른 격을 부여를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일본의 고령층만 즐기다가 요즘에 이제 일본은 애완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딩 돼서 나온 것 중에 원예성을 띈 걸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사람도 즐길 수 있게끔 장벽을 많이 낮췄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좀 차별화 되지 않겠나. 일본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고, 아직 한국은 여전히 우리는 오리지널, 하이브리딩이 아니고 자연에서 난 거, 이 순수성.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산업계와 취미계가 명확히 구분된 게 한국 출란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생하고 우리가 하이브리딩 했는 거하고 뭐 아니면 자기 체세포를 복제하든 간에 인간의 의지로 자연의 섭리를 조금 거슬러면서까지 생산해내는 것은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나쁜 것이라고 선을 긋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유전 6종을 전공한 사람이죠. 저는 두 개가 이쪽 영역이 있는 게 이쪽으로 둔갑돼서 우리 큐빅이나 크리스탈이 다이아몬드 천연으로 이렇게 오는 것만은 맞자라고 했지, 두 개가 양립하는 걸 제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없다 보니 호시탐탐 어떤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조금 착각 미스를 해서 원종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원종 시장이 붕괴될까봐 제가 나서서 가급적이면 구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어필될 때 경색을 하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모조품인데 모조품이 진품보다 더 낫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모조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갔었으면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죠. 일본하고 중국은 이게 지켜집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일본하고 중국은 내가 속인다고 해서 이게 속여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다른 실에서 없다, 실험실에서는 없다 라고 절대 말 못하죠. 내가 이걸 그렇죠. 갖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다른 실험실에 나온 거 이거 모조품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장애가 되고 매장되는 게 그쪽 시장이에요. 그래서 방금 명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계는 취미계, 산업계는 산업계. 제가 말씀드린 산업계는 결국은 하이브리딩해서 비커에서 나온 거, 유리병에서 나온 건데, 그건 그거대로의 격을 부여를 하고요. 정확하게 이거는 유리병에서 나온 거다, 조직병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교적 주머니 사정이 얇은 우리 젊은 에라님들, 그 다음에 입문자들도 아 이게 정말로 난초의 매력이구나라고 이제 유입이 돼서 즐기다가 그러면서 순수성을 갖다가 찾아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순수한 자연에서 나온 거. 이런 거는 또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이제 즐기는 또 난초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종 시장이 무너지면 카피본 시장은 같이 무너지죠. 다이아몬드가 가치 없으면 큐비가 크리스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유리와 똑같죠. 그렇게 본다면 그분들은 항상 우리를 속이지 않았어. 중간에 갖다 나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구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정말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술과 영양을 넣어서 만든 품종이라면 처음에 지문을 날인해서 DNA 코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공식적인 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연구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딱 있으면 만약에 속이거나 뭐 어떻게 해서 피해를 일으킬 때 또 민영사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지문을 대조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어디서부터 속였는지 찾아가지고 손을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같이 죽는 거죠.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죄질로 치면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법으로 보면 중죄입니다. 제가 동방불패도 키우고 우리 천정도 키우잖아요. 네. 이 두 개 중에 예.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좀 땡깁니까? 저는 네.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저는 동방불패가 좋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 엽성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복륜 무늬가 참 아름답잖아요. 복륜 무늬를 끝을 보면 이 축입이 들었어요. 이게 상반성이다 보니. 예, 복륜 끝에 이렇게 축입이 들고 이게 사실 에란인들이 복륜은 흔한 무늬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입이 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좋은 난초는 사실 드문죠. 아주 드문 개체죠. 거기다가 이제 꽃도 최소한 이제 원판에서 2화까지 지금 나가는 건데 이런 난초는 사실은 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난초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제가 동방불패를 갖다가 키우기 전에 네. 이미 원명을 갖다가 키웠는데 네. 제가 원명꽃도 참 좋아합니다. 원판 황화 원명인데 원판도 이제 그 원명도 우리 명장님께서 이제 명명을 하신 난초인데 명명은 제가 아니고 제 교육생이 있죠. 네, 발굴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난초하고 이 난초가 엽성이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짐작이 가죠. 어떤 꽃이 필지도. 천정도 좋은 난초지만 저는 이제 동방불패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사실 이제 일경구화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여배품은 중투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예. 한국 영향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영향입니까? 그게 한국 영향이라기보다도 타이완 쪽 영향이 커요. 타이완. 예, 왜냐면 오케이. 예, 일경구화는 원래 중국 본토의 문화였다가 귀족들의 문화였죠. 일경구화 또한. 그런데 이제 청나라 말, 그 다음에 이제 민국 초기에 돈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정부를 들었을 것 같으니까 대만으로 이제 난초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네. 기품 난초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중국 대만에는 타이완에는 일경구화가 나는데 일경구화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고 왜소하고 향도 별로 없어요. 꽃도 안 피고 실제 거긴 아열대기 때문에. 그런데 대륙에 있는 일경구화를 타이완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계속 숫자를 증식을 시켰죠. 그런데
타이완 사람들이 또 즐기는 게 보세입니다. 보세 중에서도 달마를 즐깁니다. 달마의 특징이 뭐냐면 잎이 짧으면서 요렇게 천정처럼 그렇죠. 중투가 축입이 들어가게 아주 많습니다. 네. 요 문화를 갖다가 그 당시에 갖고 왔던 일경구와에도 접목을 시켜서 대만 사람들이 그걸 즐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화가 이제 중국이 개방하면서 대륙이 현재 대륙에 있는 에란인들이 타이완 사람들이 즐기더라. 그럼 요런 난초가 야생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고대 뭐 8대 명품, 뭐 8대 명품, 뭐 그다음 18대 명품 있는데 요거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일경구화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다니면서 이제 중투를 해서 최근에 중투가 올랐지만 뭐든지 얘는 무늬의 얘는 유행처럼 돌고 도는데 중국의 일경구화라든지 중국 출란에서 복륜의 시대가 아직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복륜이고 복륜이 아주 그 고정성이 뛰어나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이걸 하나 사가지고 중투면 이 끝까지 신화도 중투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복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정되면 거의 고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방 부패가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이 아주 긴 나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이 참 신기한 게 열대지방에도 불구하고 고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산 지역이 달랏이라는 지역인데 이 달랏에는 이 우리 한대라든지 이 지역에 자라는 소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나무가 자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신비듐, 우리가 괴링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비듐 칸나 뭐 이렇게 요런 품종이 나오는데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생하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한 지역인데 우리가 즐기던 한란보다는 잎이 좀 더 가릅니다. 대부분의 형님 아시다시피 열대지방으로 가면 모든 동식물들이 좀 작아지잖아요. 키 사이즈가 금세가 작아지는데 물론 달랏지방에 나는 한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잎이 긴 그런 토자 한란이 이런 한란은 아니고 잎이 짧습니다. 비교적 짧고 청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신기한 지역이 달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럼 흔하게 나오지는 않고. 네. 근데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 또 밭이 또 있습니다. 네. 그것도 동자매 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요즘 식테크에 많이 떠오르는 그 부분 책을 한번 집필해가지고 그 부분도 뭐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부분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출란으로도 건너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저술 작업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